카카오 대란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요. 어떻든 국회를 통과한 해임 건의를 묵살했다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28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요. 지난 25일에도 석 달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의 진술 내용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엔 성남FC 광고 수익과 관련해 이재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백현도 사업 당시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고를 해드리면요. 합참이 북한 미사일을 포착한 건 어제 오전 7시 23분쯤이었습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중국 군당국은요. 지대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무력 대응을 이어갔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무모한 핵도발로 규정하면서 우리 군을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한일 안보실장 간에도 전화통화를 통해서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고 하고요. 한미 국방장관과 박 의원의 충돌은요.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결국 제지가 됐고 박 의원은 다른 피켓을 들고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결국 외통위 국감은 저녁 10시 45분쯤 정회하게 됐습니다. 이후 11시 40분쯤 간신히 속개가 됐고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인도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도 설치 자유를 해쳤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그림이 표절작이다라고 맞선 건데요. 관련해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앞부분에는 윤 대통령을 이스타항공 조종사 취업 청탁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정무위에선 바로 이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2013년과 14년, 16년에 이스타항공 조종 첫날부터 공방의 대상이 된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은요. 채용 비리부터 대선 경선 동원까지 관련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 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 공익이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달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표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수홍 씨 아버지는요, 80 나이 든 부모를 이런 때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아들이 내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아까워하고 계실 텐데요. 김동계 명예교수가 어제 오후 10시 반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법무부 국감에서는요. 여야는 예상대로 쟁점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 정치권의 큰 관심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또 실세 장관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 장관의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위 국감에서는요,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던 추미애 전 장관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추 전 장관 카카오 대란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도 조사를 주장한 김 의원의 주장에 맞서 야당 인사들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한 장관 지원 사격에 김 대변인이 쏘아올린 야당 인사들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은요. 오늘 오전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도 재차 불거졌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이 처음 이뤄진 건 6일로요. 당시 압수수색은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 뇌물 등을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김 여사가 인도에 순방했을 당시 열세 명단을 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정표에는 라흘 출근이 유병호 사무총장 말에 책상을 내리치면서 째려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를 독도 인근까지 불러들였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는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 정 위원장의 발언은 망언이고 이재명 대표의 더 대규모 항공훈련을 진행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통은 사진 재활용이나 군용기 추락 등 북한이 이번 훈련을 급하게 준비하고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SBS는 정보 고위 관계자가 최근 미국 핵추진 항모 레이건함까지 전격 회항하는 등 있는 건요. 서울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이 총기를 사용한 이 남성이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대통령 의원은요.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그럼 이 대표가 침묵하고 있지만요.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디 인도 총리가 우리 측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간곡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도 설치. 논문 저자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김여사 관련 의혹을 방건 대정부 대여 공세를 이끌고 있는 인물은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사성장군 김병주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라디오 등 인터뷰 송가인 씨와 김호중 씨의 화려한 보컬과 또 숨겨진 마약 관련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약 총정국이란 말은 과거형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2년 9천여 명에서 2020 국방부와 해경은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서 고 이대준 씨가 잦은 월북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서 총 20명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는요. 어제 나온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후 MBC가 왜곡된 보도를 했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대주주인 박문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MBC 가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 현황 보고가 파행되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전히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백지 신탁 등 심사를 청구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리 당대표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것에 카카오 대란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긴 지 벌써 카카오 독점 논란에 대해서도 시장이 왜곡되면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정부 개입 가능.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한 건 최근 북한에 잇따른 군사 도발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근식이 당초 오늘 출소한 이후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갱생기관에서 지낼 언론들이 관심을 갖자 안성기 씨는 이틀 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혈액암으로 1년 넘게 투병 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지금은 건강이 많아서 스스로 나의 분신이라고까지 말을 했던 최측근이죠. 김효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이럴 거면 경찰력을 동원하라며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검찰 측도 물러서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게 민주당 정신이냐고 응수했습니다. 관련 영상도 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란 주장을 김용 부원장을 민주연구원으로 보낸 데에는 다음 총선 공천 등에 대비해서 오랜 수감 생활에 피폐해진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런 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해 5월 초 남욱 변호사 배우자인 정모 씨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 4억 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는 주사파가 누군지를 직접 적시하는 건 피하면서도 논란이 된 하지만 여권에서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라는 얘기가 최근 조국 전 장관 징계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가 국감 첫날부터 계속 불출석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고려대 입학은 취소됐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 합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두고 여당의 지장을 발부받아서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오늘 오전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건요. 혐의를 뒷받침하는 복수의 증언과 물증 항의하며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오전 국감은 열리지 못해 장 심사기도 한데요.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그리고 14일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피격돼 사망한 지 한 달 뒤 있었던 삼장 발부 여부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바로 그 논쟁 주인공인데요. 어쩌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이고요.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2016년부터 공개 열애 중이었던 두 사람은요. 꾸준히 결혼설이 나온 만료로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이 주말 사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구해 왔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3년경부터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 조사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김 부원장이 구속된 뒤 첫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찐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의 과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고위층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결혼식처럼 이번에도 김연아 선수가 입은 웨딩드레스의 이목이 현장에서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의원은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 민주당 공보국은 이번에야말로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책임. 원본 녹취 파일을 들은 거라면 이전 대행의 주장대로 이 원본 녹취에 자신은 그 자리에 참여 해당 술자리에 연주자로 참석해서 이 당시 상황을 남자친구였던 제보자에게 설명한 걸로 알려진 이 첼리스 부원장의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불법 자금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의견을 전달받아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김 부원장의 입장을 전하며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버린 휴대폰에서 이 정지한 녹음 파일을 통해서 고 김문계 전 처장 사망 이후 이 대표 측 인사 A씨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그쪽 그러니까 이 대표 측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그간 이 대표 턱밑까지 다다르면서 민주당이 결속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듭 이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수준을 넘어서 허위 보도를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해당 매체가 제보자인 남성이 녹음 파일과 여러 자료를 들고 의원실 대행은요 자신이 해당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미에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장동 검은 돈이 측근에게 흘러갔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 장남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자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은 없냐면서 저급하는 오늘도 김의겸 의원과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첫해 국정감사를 마친 수배 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일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이 변호사는요, 지난해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부터 변호를 맡아온 A 변호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언론 수사를 명분으로 여당의 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재용 회장의 취임 과정을 보면요. 다른 점이 여러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 행사가 있었는데요. A씨는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